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또 한편엔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 차 있다. 장애를 극복한 인권운동가 헬렌 켈러가 한 말입니다. 느닷없이 찾아온 불행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불행 속에서도 시간 한 스푼 섞고 또 확고한 의지 한 스푼, 거기다가 긍정적인 마음 한 스푼까지 섞는다면 극복, 제2의 인생, 전화위복, 더 많은 긍정적인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이겨낸 인생, 처음보다 더 단단해진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를 통해서 매 시간 더 단단해지고 있는 그녀입니다. 이희구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네. 저 너무 단단해져가지고 깨지지도 않으면 어떡하지? 자, 저도 예전에는 집집마다 제 세대 때는요, 네. 위인집, 그리고 맞아요. 전집 같은 게 많이 있었어요. 그때 헬렌 켈러 위인전 보고서 저도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네. 여성이라면 누구나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하고, 비 온 뒤에 땅이 더 이렇게 단단해진다고 하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통과 수난의 시대가 좀 지나가고 나면 좋은 일이 분명 생길 겁니다. 자, 그 좋은 일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우리 셀르번 선생님, 김병식 교수님 모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람은 누구나 신체적인 장애, 또 네.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지만 네. 열심히 극복하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두렵다, 이거는 사람을 더 점점 작게 만들죠. 네. 그리고 큰일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용기를 낸다면은 또 다른 용기가 또 나오게 돼서 더 큰 용기로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용기 한 스푼 섞고요. 네. 행복도 한 스푼 넣고요. 음. 다 섞어가지고 시작해볼까요? 그러면 그게 맛있는 믹스가 돼요? 커피 믹스? 아주 맛있어요. 좋아요. 자, 커피 믹스 달달하게 타서 시작해봅니다. 교수님이 일정 관계상 잠시 자리를 비우셨었어요. 오늘부터는 정상적으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정상 영업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좋아요. 근데 교수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뭐 좋은 데 갔다 왔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저희한테 선물을 주시긴 했어요. 맞아요. 아직 뜯어보진 않았습니다. 뭔가 좋은 거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선물 받았으니까 저희도 이제 좀 선물을 나눠드려야죠. 그래야 좋은 되겠죠? 정보 함께 네. 많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스튜디오를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결혼 이주 여성의 취업과 아.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이번 주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주 조금 마음이 무겁기는 해요. 근데 네. 이 무거운 마음을 좀 전화위복으로 확 좀 가볍게 네.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취업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들이 많다고 저희들이 매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상황에 놓인 여성들, 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여성들일까요? 여성이고 네. 또 장애를 가지고 있고 네. 이 두 가지 이중고를 겪고 있어서 네. 그 장벽을 어떻게 넘어야 되고, 우리 또 여성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건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사회적 시선이 너무 따갑기만 하고, 또 교육의 수준도 좀 낮다라는 평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여성 장애인 분들의 경제력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로 꾸며볼게요. 장애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차별을 받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될지 사실 참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인데요. 아직까지요,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벽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다양한 장애인 정책들이 마련이 되고는 있지만 또 여전히 장애인 인권과 또 사회 통합은 참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여성들이 일터에서 마음껏 일을 하고 또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할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요, 장애 정도와는 무관하게 사실 장애라는 사실만으로 좀
좀 많이 이제 그 차별이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차별로 인해서 많은 그 여성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또 사회생활에서 직업을 갖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단은요, 이런 차별에서 좀 벗어나려면 먼저 경제적인 자립, 직업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좀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교수님 현실은 어떤가요? 앞전에도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이중의 차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중의 차별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여성 장애인은 남성보다도 경제 활동에 참여율이 훨씬 낮습니다. 네. 그것이 거의 반 정도 수준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는 남성 장애인이 한 50% 하면은 여성 장애인은 한 20% 반보다 더 못한 수준이고요. 네네. 또 여성 장애인이 그 보통 여성들 비장애인이라고 그러죠. 그 네. 여성들이 52.2%인데 반에서 한 21.9% 정도니까 반 이하의 걸 갖고 있습니다. 또 임금 수준도 네. 보면은요, 남성이 한 180만 원이라면 네. 여성은 그 74만 원 정도라니까 그 수준을 반도 할 안 수 있을 돼요. 네. 정도죠. 그렇죠. 아, 참 안타깝네요. 그 우리가 오늘 시작하면서 헬렌 켈러 이야기를 해봤지만 사실 헬렌 켈러는 굉장히 많은 장애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인권 운동가로서 굉장히 또 활약을 하고 위인이 되기도 했죠. 혹시 좀 그런 위인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있을 텐데요.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베토벤? 뭐 여성은 베토벤? 아니지만. 그 베이토벤이 운명이라는 곡을 작곡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알려주세요. 너무 이제 귀가 안 들리고 막 네네. 그 장애가 있으면서 막 괴로움에 쌓여 있었는데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막 극복을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너무 가난한 거야. 네. 네. 그래서 월세도 못 내고 집주인이 맨날 와서 월세 내라 월세 내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 집주인이 맨날 이제 베이토벤이 집을 비워놓고 있을 때 이렇게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공명 베이토벤이 그 그걸 박자가 나온 상상을 하고 거군요. 그 땅땅땅땅 어. 이게 주인의 노크 소리에서 나온 영감이에요. 네. 진짜로요? 내가 얘기하니까 뭐 거짓말 같아요? 아니요. 짠짠짠짠. 그게 어. 월세네 이 소리였어요. 아니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위대한 네. 사람들, 뭐 장애인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네.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위인들처럼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렇죠. 또 정말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해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교수님? 저는 이제 위인은 아니지만 네. 대단한 그 시각장애인을 한 분 압니다. 네. 그분이 지금 70세인데도 계속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태를 보면은 이분이 시각장애인이 아니다라고 느낄 정도로 아주 정말 그 보통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감정과 표현과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보통 시각장애인, 보통인보다도 더 오랫동안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장애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별 그 특성에 네네. 따라 많이 네. 틀리다 이렇게 네. 얘기되죠. 그렇죠. 네. 그녀들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꿈은 정말 저희와 똑같이 날개를 달고 날아갈 텐데 네. 하지만 너무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서 그녀들이 현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목소리를 외치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보시죠.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구를 겪고 있는 여성 장애인들. 최근은 교육과 복지 차원에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여성 장애인들의 28.8%가 취업 등 경제적 자립이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했고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사회의 편견과 무시, 이중차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취업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여성 장애인들.
그녀들에게 직업이 필요한 이유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존감뿐만 아니라 경제적 독립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통계를 살펴보면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은 19.8%로 전체 여성의 고용률인 49.5%의 절반에도 못 미쳤는데 이는 전체 남성 고용률은 물론 남성 장애인 고용률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치였습니다. 어렵게 취업을 하더라도 30.4%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며 취업한 여성 장애인의 77%가 비정규직이고 평균 임금도 74만 원에 그쳤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시행으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여성 장애인에겐 높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제가 전화를 해봤거든요. 왜 제가 탈락이 됐는지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저희는 중증인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그랬는데 사실 중증 장애도 장애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보고 정말 다닐 수 있는지 장애인 직접 얘기를 해보고 이제 고용을 한다면 더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엔 여성 장애인을 위한 맞춤 직업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그녀들의 자립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취업 정보 제공은 물론 장애 유형 및 특성에 맞는 직업을 연계해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를 넓히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능력도 있고 모든 일을 맡겨주면 할 수 있는 풍부한 이 자질을 가진 이 장애인들이에요. 그런데 장애인이란 것 때문에 취업도 안 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자기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거예요. 여성 장애인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위해 각종 지원이 필요하고 또 계속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과연 어떨까요? 조사 결과 장애인과 마주쳤을 때 도울 것을 찾거나 동정심이 든다고 답한 비율이 60%를 넘었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장애인이라고 뭐 지하철 안에서도 장애인분들이 뭐 자리에 앉아서 이상한 소리 질러도 막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긴 해요. 근데 그 시선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도 너무 안 좋아요. 그런 시선으로 따갑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와 직업은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 장애인들. 이제는 차별이 아닌 따뜻한 시선으로 그녀들을 응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거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많이 안타깝네요. 우리들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래요. 네,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하지만 또 지금 보니까요. 네. 이렇게 여러 장벽이 있고 안 좋은 조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네. 2015년 8월 여성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제14회 한국 여성 장애인 대회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이때 슬로건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아,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작가가 노래를 부르라고 했는데 네. 노래는 패스하고요. 아, 노래를 해보세요. 원하세요? 아, 네. 당연하죠. 아니 그때 슬로건이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그거죠. 난 왜 창이 되지 이게? 사회 참여 노.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고. 그러니까 정말 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내가 가질 수 없는 그런 것보다는 허울뿐인 사회 참여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겠다 이런 내용인데 참 그녀들의 주체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거든요. 교수님, 항상 교수님께 좀 어려운 과제를 대답하기 참 곤란하실 것 같아요. 드리는 것 교수님 같은데 잘하셔요. 답변을 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일자리가 마련이 돼야 할까요? 제가 그분의 성함을 정확히 전달을 못해서 죄송하지만 청각 장애인은 사실 잘 말을 못하는 네네. 네. 청각 장애인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수화로 이야기를 하는 네. 것이 보통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청각장애인이 5개의 나라를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5개 국어요? 예, 5개 국어. 오, 굉장한 능력자인데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제가 그 얘기를 지금 어떤 분이라고 그 성명은 그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인간이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이야기를 더군다나 5개 국어로 네. 구사할 네. 수 있는가. 그분은 지속적으로 사람의 입모습을 관찰을 했답니다. 그리고 네. 그 말을 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 거죠. 그거를 아주 오랫동안 그 발음에 대한 거를 해서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은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뿐이지 네. 그거를 이겨내는 방법을 끊임없이 사람의 발음과 말소리를 네. 그 입모양을 분석해서 그들을 했는데 네. 그게 우리나라 말만 했다 그래도 너무나 놀라운데 그렇죠. 5개 국어를 했다. 와,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 예, 너무 자랑스러워. 네. 아, 그러니까는 교수님, 예. 지금 말씀하세요. 그거에 답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장애를 너무 인식하면은 사실 극복할 수 없고 그렇죠. 또 나이를 너무 인식하면은 나이에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장애를 너무 인식하면 장애에 네. 지게 되니까 네. 그런 거를 떨쳐낼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의 네. 그 용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노력 이것이 부단히 네. 좌절할 때도 부단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네. 우선돼야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요, 전체 인구의 약 15%인 10억 명이 장애인이고요. 그 중에 45%가 여성 장애인이라고 하는데요. 장애인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우리 사회에서 그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로에 맞는 직업 활동이겠죠. 이를 위해 필요한 대안은 무엇인지 그녀의 삶 매거진에서 이하나 기자와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회를 분석하는 이하나 기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하이, 친구. 안녕하십니까. 끝까지 말을 안 넣네요. 하이, 친구. 어르신네,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유, 너무 이하나 반갑고 기자님이 즐겁습니다. 네, 점점 네. 방송인이 돼가고 계세요. 능구렁이야. 네. 이번 주 저희 여성 장애인 분들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자님들 장애우 분들도 취재 많이 하셨죠? 네, 많이 만나봤죠. 네. 그녀들이 네. 어떤 현상, 어떤 현실이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앞서서 많이 말씀들 하셨지만 사실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거는 이제 자립이라는 부분인데요. 네. 자립은 좀 쉽게 풀면은 경제활동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여성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좀 경제활동에 애를 먹잖아요. 근데 네. 여성 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더 이제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네. 사실 여성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얻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네. 남성 장애인 고용률이 49.4% 정도인데 사실 이것도 높은 수치가 아니에요. 네. 근데 여성 장애인은 여기에 반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성 장애인 고용률이 여기서 한 19.8% 정도니까. 네. 근데 이렇게 어렵게 취업을 하더라도 일자리 수준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임금이 네네. 좀 낮거나 고용이 네. 이제 불안정한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자녀 양육. 이거는 뭐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여성 장애인들은 좀 중증인 경우에는 이제 주변의 도움도 필요하다 보니까 네. 자녀 양육 그리고 친구와 동료 사이의 이제 교제 이런 거에서도 어려움을 이제 호소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대표적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사실 편견 그리고 무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성 장애인들이
근데 뭐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지금 말씀해 주셨던 편견이나 뭐 인식 이런 부분일까요? 아니면 뭐 기회 이런 쪽일까요? 뭐 복합적인 것 같아요. 뭐 제가 만났던 한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40대 여성분이셨는데 네. 이제 인천에 사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7년 전에 이제 이혼을 하시고 두 아이를 혼자 이제 키우면서 생계를 꾸리셨는데 대학병원의 조리사로 네. 일을 하셨는데요. 일을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난 거죠. 이제 오른손 일부가 이제 절단이 되면서 이제 장애인이 되신 거예요. 근데 조리사는 손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제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잃게 된 거죠. 이제 한동안은 보험금, 뭐 퇴직금 이런 걸로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아무래도 두 아이를 엄마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을 하러 이제 나오셨는데 뭐 한 병원에 이제 전화 상담원으로 일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하루에 6시간 정도 일하는데 임금이 한 90만 원 정도. 근데 3인 가족이 90만 원으로 살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힘들죠. 네. 거기다가 이제 계약직이어가지고 계약 연장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불안정한 네. 이제 삶을 살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이게 되게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도 많지 않고 네. 취업을 하더라도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고 이러다 보니까 여성 장애인들이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교수님도 이제 여성 장애인들 진로 상담 많이 해보셨을 텐데 좀 어떤 고민들 들어보셨나요? 내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더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사회적인 편견을 지금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미리 또 생각을 해서 미리 가정을 해놓고 갈 수 없다고만 테두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드리면 이거를 너무 또 우리가 얘기한 거를 너무 또 극대하게 또 생각하시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가 상담을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런 부분을 조절이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장애를 너무 극한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래요. 근데 실제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은 할 수 있는 일이 찾으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많다는 이거를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 그거를 깨기가 어렵더라고요. 마음을 조금만 열면 될 텐데.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두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그게 앞서니까. 네, 워낙 이제 뭐 사회 편견도 네, 있고 그리고 네. 좀 문이 좁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두려움들도 있을 것 그렇겠죠. 같은데 예. 기자님이 이걸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국내 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이제 정부에 등록된 여성 장애인만 이제 꼽자 그러면 2014년 기준으로 104만 6천 명 네.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체 장애인의 41.9%에 해당하거든요. 반 정도가, 네. 남성 장애인이 조금 더 많지만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장애인 숫자가 매년 이제 늘고 있는데 여성 장애인이 더 많이 이제 늘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요? 2001년과 비교를 해보면 남성 장애인이 14년 동안 67만 명이 늘었는데 여성 장애인은 한 69만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주변에 여성들이 좀, 좀 마음이 안 좋기는 한데 장애 여성의 경제 활동 상태가 남성 장애인들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고 왜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장애인의 취업 상태는 좀 다른 집단보다는 조금 취약한 그런 상황인데요.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이 19.8%, 그러니까 10명 중 2명 정도가 이제 취업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남성 장애인보다 여성 장애인이 조금 더 낮은 상태예요. 남성 장애인은 49.4%. 그러니까 29.6% 포인트 정도 이제 차이가 있는 건데요. 전체 남성 고용률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는 더 큰 차이가 납니다. 전체 남성 고용률은 71%예요. 네. 그러니까 한 50%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네. 그 여성 장애인 이제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은 여성 장애인 이제 취업을 한 여성 장애인의
비정규직 비율이 77%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네. 남성 장애인보다도 이제 대체적으로 고용이 더 불안정하다는 걸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교수님, 저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지금 뭐 비장애인들도 사실 남녀의 조금 약간의 차별은 있기는 한데 장애를 가졌는데 남녀의 그 취업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건 왜 그런 걸까요? 네.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네. 가족의 가장으로서 활동하죠. 장애인이라 네. 할지라도. 예. 네. 그러니까는 필요없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여성 장애인은 그런 면에서는 좀 약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취업 활동을 열심히 하면은 다 지금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많은 여로에서 지금 네. 도와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참을 수 있는 끈기, 그리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여러 면에서 남성이 아마도 그런 경제적인 책임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데 더 강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이가 네. 있군요. 그래서 이제 경제 활동에서 좀 큰 차이가 많이 나고 있군요. 이게 퍼센테이지로만 봤을 때도 굉장히 이제 극심한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네. 우리 교수님 그러면 뭐 딱 어떻게 하나로 딱 우리가 묶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성 장애인들이 주로 이제 좀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여성 장애인이 임금이 낮다 그러면은 단순 노무, 직, 뭐 네네. 이렇죠. 그래서 제조업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그런 기관에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사무종사자, 제일 많은 게 단순 노무자면서 제조. 사무종사자, 네. 또 아까 얘기 들은 그 전문가나 그 국가기관, 서비스 종사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단순 노무라는 거는 낮은 임금에 불리한 근로 조건이 많죠. 그렇군요. 교수님께서 여성장애분들의 직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성장애분들이 이런 일자리를 찾고 계신데 일자리 형태를 좀 알고 싶어요, 기자님. 네. 네, 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취업한 아까 여성 장애인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그랬는데 그 네. 안에서도 임시직 비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임시직으로 일하는 비율이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은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장애인 임시직 비율이 17.4%였고 전체 여성 중에 임시직 비율이 27.5%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장애인의 임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에요.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하는 상용직, 네. 거기에 이제 종사하는 분들은 상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17.3%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여성의 상용직 비율이 40%니까 좀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아까 단순 노무직에 여성 장애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32.4%가 단순 노무직으로 일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농림, 업 종사자 분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종사자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무직은 8.6% 정도였고 전문직도 있는데 한 7%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들이 있을까요?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장애인 실태 조사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 장애인들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보면은 45.4%가 낮은 수입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뭐 임시직으로 일하고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다 보니까 임금이 좀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현재 일하지 않는 여성 장애인들은 그러면 일하지 않는 주된 요인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가장 많은 답변이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서라고 했어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장애를 굉장히 이제 크게 보셔가지고 이제 일을 도전하는데 좀 머뭇거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건강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장애 이외에도 다른 질병이나 건강 문제로 또 일하기 힘들다 이렇게 응답한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요. 간간히 여성 장애인들의 교육 수준이 좀 그닥 높지는 않다라는 얘기들을 들어요.
기자님, 여성 장애인들 분들이 교육 수준이 이렇게 확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뭐 낮은 과거보다 이유는 뭐고? 예, 네. 과거보다는 여성 장애인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는 있어요. 전반적으로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낮은 수준인데요. 이게 통계를 보면 사실 여성 장애인 중에 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은 경우가 한 21%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연령별로 보면은 좀 나이가 있으신 뭐 40, 50대 분들은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초등학교 졸업 중심의 이제 학력이 많은데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좀 뭐 특수학교라든지 이런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뭐 무학인 경우들이 많았고요. 초등학교를 마친 경우가 36%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여성 장애인의 절반 정도는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라고 볼 수 있고요. 고등학교까지 마쳤다는 경우는 한 20% 정도 됐고요. 대학교 졸업은 이제 8.6%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고등학교 이상 교육 정도 비율이 한 7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해서 여성 장애인은 고등학교 이상이 한 30% 정도가 되지 않은 정도니까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지원 사업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 장애인들의 학력 뭐 관련해 가지고 뭐 기초 교육도 있고요. 다른 다양한 교육들이 있는데요. 좀 소개를 해드리면 크게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사업은 기초 학습 교육, 인문 교육, 그리고 사회 및 체험 교육, 보건 및 가족 교육으로 이제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기초 학습 교육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초 학습력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글 교육이라든지 뭐 검정고시 이런 중심으로 뭐 영어 교육도 있고요.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인문 교육도 있어요. 사실 어디 나가서 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거동이 힘든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아정체성 확립이나 인식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루어지는 뭐 역사 교육, 철학 교육, 예술 교육 이런 중심으로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사회 및 체험 교육은 뭐 말 그대로 좀 체험하면서 사회 적응 능력도 키우고 뭐 직업 능력도 향상시키는 뭐 직업 교육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또 보건 및 가족 교육도 있는데요. 뭐 성의식이라든지 뭐 부모 교육, 뭐 성교육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하면서 이제 교육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전 연령대, 전 세대로 봤을 때 그런 거고 요즘은 이게 좀 많이 바뀌었죠. 의무 교육이 되다 보니까. 의무 교육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는 많이 이제 그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장애를 갖고 있으면은 그 발달도 좀 늦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취약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좀 유예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진학이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장애인이 취약할 때 도움을 주는 또 다른 그 도우미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실 집에 경제력이 좀 없는 데는 이런 도우미를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힘들고 부모가 해야 될 때 그 부모가 또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래서 자꾸 그것이 유예돼서 그래서 교육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꾸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성 장애인의 자립에 관련해서 취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고요.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또 여성 장애인들의 의지도 필요할 거고요.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필요할 텐데 교수님이 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성들한테 지금 아까 얘기한 교육기회가 남성보다 훨씬 낫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교육기회를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을 뭐 받아야지 취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누구나 받을 수 있게끔 의무교육하는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장애인들이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연달아 진행돼야 되는데 사실 장애를 갖게 되면 건강이 제일 또 문제가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조절을 해서 갖고 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그 장애인이 취업할 때까지를 관리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면은 그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한 개인이 자기가 요구할 때마다 그
고충을 덜어주는 각종 기관의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들한테 이렇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바람이죠. 네.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우리 여성들이 이 악조건 속에서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네. 이 현장을 저희가 담아왔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이곳. 입구에서부터 행복한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2012년 9월 첫 점포를 열고 올해 6호점을 개점해 운영 중인 이곳은 장애인 직업재활이라는 공유 가치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직원 2명에 비장애인 직원 2명을 기본 인력 구성으로 하고 있고요. 장애인 직원들 중에는 직업적인 영역에서 조금 소외받고 있었던 지적 자폐성 장애인 청년들을 고용을 해서 입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매장별로 2명씩 해서 총 한 12명 정도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시설에서 제빵 및 커피 제조 교육을 받고 채용된 장애인 직원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직원들 중에서 눈에 띄는 한 여성. 능숙한 손놀림으로 커피를 만들고 있는 김연아 씨입니다. 언제부터 이곳에서 일을 하신 건가요? 고등학교 때 바리스타나 뭐 실습을 많이 받아서 그때부터 행복한 메이커리 카페 일을 하게 됐는데요. 취직도 되고 여기서 청소 같은 것도 하고요. 청소 일도 하고 음료 들어오면 음료도 만들어 보고요. 철저한 매장 관리부터 주문을 받고 제품을 진열하고 직접 음료를 제조하는 일까지.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이 모든 일을 척척 알아서 잘하고 있었는데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그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는 그런 거에 대한 좀 부담이 되긴 됐었는데 진짜로 뭐 차근차근 하나씩 본인들이 적응해나고 하고 보면은 오히려 이제 정말 비장애인들 분들보다 더 일하기도 편하고 본인들도 되게 그거에 대해 뿌듯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더 모습도 좋아 보이죠, 오히려 더. 네, 고객님들도 좋아하시고. 일을 한다는 사실이 행복하고 카페에 있는 시간이 즐겁다는 김연아 씨. 커피를 만들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는 이곳이 바로 그녀가 세상과 소통하는 연결고리인 셈인데요. 카페를 찾는 손님들은 그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근데 사실 만났을 때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고 항상 밝고 유쾌하게 인사해 주시고 친절하게 이렇게 서비스해 주시니까 특별히 몸이 불편한 분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장애로 인해 남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선입견을 떨쳐내고 바리스타로서 당당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그녀. 직업인으로서의 만족감도 아주 높다고 합니다. 장애라는 게 대학교나 뭐 그런 데 들어가도 취직이 잘 안 되잖아요. 부모님들도 대학 가는 것보다 취직을 먼저 한 게 더 기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그러시고요. 날아갈 것 같은 기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또 매일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멋진 바리스타로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눈부신 미래가 기대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시작할 때는 좀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요. 저는 오히려 조금 흐뭇해지고 왠지 네. 밝은 기운도 느껴져요. 굉장히 희망도 보이고 그랬는데 이런 기업이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기자님, 여성장애 고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나요? 뭐 지금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요. 여성 장애인 중 취업한 여성이 한 24만 명 정도 네네. 되거든요. 비율로 보면은 여성 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은 22.5% 정도입니다. 정부도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이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예요. 그래서 네. 이 제도를 지키지 않으면 이제 부담금을 네. 납부하도록 페널티도 있어서 좀
기업들도 조금씩 여성 장애인들을 지금 고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2013년 말 기준으로 좀 보면요.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가 한 2만 7천여 개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서 일하는 장애인은 한 15만 명. 네. 그리고 장애인 고용률은 근데 2.48% 정도예요. 그러니까 의무로 고용하는 사업체에서 장애인들이 장애인 근로자 수 중에 상시 근로자 수를 장애인 네. 고용률로 이제 보거든요. 이제 그 정도 장애인 고용률이 정부 부문이 사실 조금 더 높아요. 민간 부문보다는 2.65% 정도예요. 근데 사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3%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3%까지는 채용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거를 이제 지키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이제 높여가고 있는 그렇게 상황입니다. 여성 장애인의 일자리 참여가 주는 효과가 자기 자신에 대한 효과, 그렇죠. 또 사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네. 여성 장애인이 취업을 했다는 거는 네. 그만큼 그 장벽을 많이 극복해서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뛰어나고 자기 정체성이 발달돼 있다 이렇게 그렇죠. 하고 건전한 네. 그러한 건강한 그런 장애를 더 극복을 하는데 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서 자립 생활을 더 빠르게 앞당길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지 국가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관심을 더 증폭시켜서 다른 장애인들도 더 취업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그런 그 매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사회에서는 또 장애인이 조금 우리와 다르지만 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라는 이런 거를 점점 강화시켜주는 그런 활동들도 더 일어날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장애인 고용률도 더 높아지고 그렇다면 뭐 차별 이런 얘기 이제 없어질 수도 있겠죠. 네. 기자님, 실제로 이제 좀 만나보셨을 때 우리 여성 장애인들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던가요? 뭐 취업 욕구가 높다 보니까 취업을 하고 난 뒤에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었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 이렇게 의무고용제도에서 여성장애인 혜택이 덜 받는 경우들도 많고 일자리 질도 좀 낮은 부분이 많아서 만족도가 이제 좀 천차만별이긴 한데 이제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조금씩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취업을 위해서 마련된 정책이 있어서일까요? 뭐 최근에 이제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도 있고 그거와 함께 이제 여성 장애인을 위한 그런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도 많은데요. 그 정부에서 위탁을 주고 민간 기관에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여성 장애인을 우대하는 제도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워크투게더 센터라는 곳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에 참여자를 선정을 할 때 여성 장애 학생을 좀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여성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한 이제 인센티브 제도도 있는데요. 그 먼저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단가를 우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여성 장애인에게요. 그리고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선정을 할 때도 여성 장애인 고용을 좀 우대를 하고 있고요. 뭐 장애인이 이제 일을 할 때나 뭐 이동을 할 때나 뭐 인터넷 검색,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를 할 때 어려움을 좀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업무를 도와주는 서비스가 이제 근로 지원인 서비스예요. 근데 이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이제 경쟁률이 좀 있다 보니까 대상자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럴 때도 여성 장애인을 좀 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 장애인 어울림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전국에 22곳이 있는 이 센터인데요. 여기서는 뭐 기본적인 고충 상담, 뭐 진로 상담 이런 것도 하고요. 직업 교육도 하고 그리고 취업 알선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찾아가 보시면은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기서는 여성 장애인 적합 직종을 좀 개발을 하고 그리고 훈련 과정도 이제 운영하도록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장애 유형별로 이제 적합 직무를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일 아트 같은 거는 이제 그림을 보여주면 사실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힐링 숲 야생화 지도사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숲을 가면서 숲 체험하고 같이 설명을 해주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공단에서는 향후에는 경영 회계 직종 같은 것도 이제 개발을 하고 뭐 네일 아트 같은 거는 좀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 인원도 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좋은 정책과 지원책들이 참 많아요. 열려있는 데가 있는데요? 그렇네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지원 서비스들이 많기는 하지만 좀 여전히 이제 또 개선돼야 될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여성 장애인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장애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분류별로 했을 때 거기에 포함될 것뿐이지 개인이 갖는 장애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의 유형별로 접근하든가 이랬기 때문에 그 유형에서 본인이 찾아가 보면은 자기하고는 너무 먼 이런 정책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도 저도 뭐 개발하고 뭐 이랬습니다만은 그 프로그램을 각각의 그 장애인에 맞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유형별로 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많은 정책이 있지만은 그 개인한테 돌아오는 정책은 굉장히 그 미스매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효용성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좀 더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겠네요. 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요, 미국에 총 2,700만 명의 여성이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는 약 10억 명 정도 장애인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OECD에서도 장애인을 노동시장에 통합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심층적인 그런 연구를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OECD 국가의 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좀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한 1990년대 중반 장애인 고용률이 43.9%였어요. 전체적으로요. 근데 2000년 중반으로 보면 37%로 오히려 떨어지거든요. 떨어졌네요. 예. 그런데 이제 OECD 국가들을 보면은 OECD 국가 평균 고용률이 2000년대 중반에 43.6%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나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국가별로 좀 살펴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중반 고용률이 54%였고요. 2000년대 중반이 62%로 올라갑니다. 가장 높은 나라예요.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스웨덴이고요. 그 독일, 덴마크, 스위스 같은 경우도 현재 5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호주와 미국도 한 39% 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장애인 소득 보장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경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장애인들도 있지만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좀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득 보장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한국의 장애인 소득 보장 수준이 사실 OECD 국가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좀 최하위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좀 잘 하고 있는 국가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은 일정 소득 이하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 보충 보장 소득 제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SSI 제도라고 하거든요. 이 SSI 제도 같은 경우는 일한 근로 경력이나 사회 보장 세금 납부 유무라는 상관없이 이제 장애인들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평균 한 $1,090, 우리나라 돈으로 120만 원 정도를 이제 장애인들한테 지급을 하고요. 한 명당 $400에서 $733 정도로 되는데 평균적으로는 그 부부의 경우를 좀 보면은 $1,100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2명이라 그래서 더 많이 주거나 그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일하기 힘든 중증 장애인을 위한 특별 장애자 수당이라는 거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26,080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은 얼마죠? 3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나요? 20만 원에서 30만 원 되네요. 프랑스에서는 AAH라는 제도를 운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성인 장애인 수당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일하기 힘든 경우에 지급하는 거예요, 이것도. 네. 근데 일할 수 있는 이제 조금 장애가 약한 경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일반 시민들의 최저 생활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름이 경제활동연대소득, 그러니까 RSA라고 네, 네.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 우리 기자님이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래도 우리 경제 자립 장애인들에게 경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네. 있고 정책들이 쏠쏠쏠쏠 이렇게 귀에 들려오니까 조금은 마음이 놓이기도 한데요. 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여성들의 사례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네. 굉장히 많은데요. 네. 많아요? 많습니다. 오, 예. 뭐 장애가 그렇게 큰 걸림돌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몸으로 증명한 분들도 많은데요.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왔었어요. 에이미 멀린스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분은 직업이 되게 많은데요. 운동선수고요. 네. 모델이고 배우입니다. 아, 저도 기사를 봤어요. 네. 이분은 네. 사실 네. 무릎 아래 다리가 네, 없어요. 네. 예, 그렇죠. 네. 태어날 때부터 무릎 아래 뼈가 없어가지고 네, 네. 의사가 이제 권유해서 한 살에 다리를 절단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무릎 아래에 다리가 없는데 그 다리로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100m, 200m 단거리 육상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요. 네. 이때 이제 탄소 소재로 만든 의족을 신고 네, 나와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그렇게 이뤄낸 성과입니다. 그 뒤에 이제 알렉산더 맥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의 모델로 섰었고요. 네. 영화에도 출연하면서 그 피플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50인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지. 네. 이런 아름다운 여성이 또 한 명 있는데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에블린 글렌이라는 네.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스코틀랜드 출신 네. 음악가인데요. 아까 베토벤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뭐 따따따따 뭐 이거 하셨잖아요. 들으셨어요? 네. 그런데 이분도 청각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세계적인 타악기 연주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타악기 연주자니까 이거는 음이 아니라 이제 그렇죠. 심장을 울리는 네, 소리인 것 같아요. 이분은 12살 때 청력을 완전히 잃었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태인데도 계속해서 음악 공부를 했고요. 타악기를 50여 개를 한꺼번에 다 다룰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예. 뭐 콘서트도 많이 하고 뭐 그러셨는데 특히 작년에 음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폴라 음악상을 수상하셨다고 해요. 네. 뭐 사실 사례를 보자면 더 많이 또 성공하고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소개해드린 그런 여성들의 성공, 기적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기적은 기적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해요. 정말 끊임없는 노력이 예, 있었기 예. 때문인 건데 이 노력은요 장애와 비장애 이걸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누구나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오늘 교수님과 기자님과 함께 여성 장애인들의 취업 실태와 동향 그리고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여성들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교수님의 응원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15,000개의 직업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도전할 수 있는 직업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한 20%가 있다 하더라도 대단한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자님도 한마디. 네. 보통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네.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특히 안정된 일자리랑 경제적 자립은 사실 생존이기도 하지만 자존감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여성 장애인은 또 여성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서 이제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사실 좋은 일자리를 갖기는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현재로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 일을 하면서 좀 주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이하나 기자님, 김병숙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취업을 앞둔 여성 장애인들이 가진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과 함께 찾아올 텐데요. 내일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내일은 한국여성장애인협회 이희정 사무처장님과 여성장애인분들이 갖고 있는 취업의 고민이 어떤 것인지 이제 툭툭 털어버리는 그럴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확실하게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 거고요. 취업 시장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말처럼요, 모든 인간은 사회 속 어딘가에 소속되고 또 참여하기를 원하죠.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는요, 특별한 사람만이 누리는 특별한 권리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의 그 내면에 내재된 본성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느끼게 되는 많은 차별이 우리 여성 장애인의 사회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비장애인이 누리는 보편적인 권리를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말을 가슴속 깊이 이해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는 일에 남의 눈치를 본다든가 소극적일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아름다운 그녀들은요, 언제까지나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녀가 돌아왔다도 매일 삐어져야 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